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서 있다가 내가 뭐 꺼내려 했더라 하며 멍해진 순간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가족이 그 얘기 아까 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괜히 쑥스러웠던 경험. 아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웃어넘기신 적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콕 찌를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좀 심해요. 뭘 하려고 방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미 뇌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병원 연구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기 약 6해 전부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정상인보다 4배에서 5배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깜빡거림이 잦아질 때는 이미 뇌가 지금 피가 잘 안 들어와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의 변화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한 대학의 뇌 건강 연구팀은 매일 단 3분 동안 아주 간단한 뇌 자극 운동만 했는데 단 2달 만에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눈에 띄게 늘고 기억력도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건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입을 움직이고 손을 쓰고 목덜미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분은 70이 넘으신 박순자 어르신이셨어요. 선생님, 요즘 말이 자꾸 꼬여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MRI를 찍어보니 해마 근처에 혈류가 또래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에 피를 다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날부터 박 어르신은 하루 3번씩 손가락을 맞부딪히며 두드리는 운동과 혀를 강하게 움직이는 발음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단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기해요. 요즘은 이름이 잘 생각나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 가지를 확신시켜 줬습니다. 뇌는 절대 나이를 탓하지 않는다. 피만 돌면 언제든 다시 깨어난다. 여러분, 뇌는 꺼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쓰지 않으면 잠들 뿐이고 움직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은 뇌에게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자주 뇌를 자극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소량다빈도 원칙입니다. 조금씩 자주 움직이면 뇌세포는 다시 연결되고 다시 불이 켜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뇌가 실제로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엔 이미 뇌는 작게 SOS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자꾸 새어나가고 하던 일을 잊고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뇌에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가 오기 전 뇌가 미리 보내는 7가지 전조 증상입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긴 하는데 이게 혹시 치매 시작인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 깜빡함이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뇌가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인지 말이죠.
뇌는 참 정직한 기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꼭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증상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의 기억만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예전 일은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래된 추억은 남아있는데 새로운 기억이 뇌 속 저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건 기억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해마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하려던 일을 잊는 경우입니다. 아,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지? 분명히 뭘 하려던 건데? 이건 뇌의 실행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이 전두엽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거나 집중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였더라, 저기 그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막힐 때가 잦아집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왼쪽 측두엽이 혈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이걸 가볍게 넘기면 언어 능력이 점점 굳어버립니다. 네 번째, 길이나 방향 감각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방향이 헷갈리거나 집 근처 골목에서 잠시 멈춰 서는 일 말이에요. 이건 뇌의 뒤쪽, 즉 두정엽과 후두엽 쪽 혈류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부위는 공간을 인식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거나 방향을 헷갈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 계산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예전엔 척척 계산하던 게 이제는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건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계산, 그리고 사고력을 담당하니까요. 여섯 번째,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나이에 뭐 하냐, 귀찮다, 그냥 누워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의욕 회로가 막혀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뇌 속 도파민의 흐름이 끊기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차분하고 온화하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무표정해지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의 연결이 끊긴 신호입니다. 즉, 뇌 안의 감정 스위치가 오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7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 즉 회복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보다 생활의 변화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뇌는 피가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몇 달 후에 MRI상으로도 뇌 혈류가 좋아졌고 기억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생각이 또렷해졌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건 뇌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피가 돌지 않는 뇌, 쉬지 못하는 뇌, 그리고 외로움 속에 고립된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다시 열어주면 뇌는 언제든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뇌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잘 오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치매는 결코 노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50살, 심지어 40대 중반에도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병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뇌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생활 습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뇌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수면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면 뇌 속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제거되지 못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서서히 막습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거나 TV를 켜둔 채로 잠드는 습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합니다. 잠이 부족한 뇌는 결국 스스로 문을 닫게 됩니다. 둘째, 혈압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로 가는 피의 통로를 서서히 좁힙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 순간부터 뇌세포는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뇌는 피로 먹고 삽니다. 심장이 보내는 피가 막히면 그 끝에 있는 뇌는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식습관과 운동으로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건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입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입니다. 즉석식품, 인스턴트, 튀김류,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지방과 염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매일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는 분들은 한 달만 끊어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뇌 건강은 거창한 보약보다 식탁 위의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운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집안일도 하는데 그것도 운동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뇌혈류를 높일 만큼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30분, 조금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류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걸음이 느릴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몸이 굳으면 피도 굳고 피가 굳으면 생각도 굳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곧 뇌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든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울 때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이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만나 웃고 누군가와 대화하며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습니다. 뇌는 자극을 좋아합니다. 대화하고 웃고 표현할수록 그 자체가 최고의 뇌운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5가지, 즉 잠이 부족하고 혈관이 막히고 가공식품이 많고 움직임이 적고 외로운 삶, 이 5가지가 겹치면 뇌는 서서히 닫히고 기억의 문도 함께 굳어갑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피가 돌지 않는 뇌, 쉬지 못하는 뇌, 고립된 뇌. 이 세 가지 상태가 함께 있을 때 치매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5가지를 하나씩 바꾸면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습관을 고치고 걷기 운동을 하고 사람과의 대화를 늘린 분들은 단 석 달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놀랍도록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가장 쉽고도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영양제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 침대 옆에서도 가능한 루틴. 오늘 그 5가지 루틴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진짜로 젊게 만드는 하루 3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도, 영양제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 내 손과 내 몸으로 직접 뇌를 깨우면 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실제 뇌 회복 프로그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피가 다시 흐르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첫 번째, 파카라 발음 운동. 이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입술과 혀를 크게 움직이며 파, 카,
라를 10번씩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발음은 입안의 근육을 고루 자극해서 뇌의 전두엽과 언어 중추를 동시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말이 느려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걱정하던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번, 저녁 3번씩 파카라 발음을 했습니다. 한 달 뒤 따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말이 빨라지셨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고 기억도 또렷해요. 그게 바로 뇌가 다시 깨어난 신호입니다. 혀와 입술을 움직이는 이 단순한 동작이 뇌의 시냅스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손 자극 루틴.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불립니다. 손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양손을 교차해 박수치듯 번갈아 두드리거나 손가락을 엇갈려 교차해 마주치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자극이 뇌의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실험에 따르면 손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뇌의 혈류가 실제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TV 보실 때 광고 나올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그 몇 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뇌에 불을 켜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빠른 걷기. 걷기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하루 20분만 빠르게 걸어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커지고 뇌 속 피의 흐름이 한층 활발해집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심장처럼 피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죠. 결국 걷는 건 움직이는 혈관 치료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젠 아침마다 30분을 걷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그분은 실제로 3개월 후 기억 검사에서 점수가 15점이나 올랐습니다. 걷기는 몸의 운동이자 뇌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목과 두피 마사지. 이건 특히 놓치면 안 됩니다. 목은 뇌로 피를 보내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목을 1분간 따뜻하게 덮은 뒤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그 다음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을 2분간 반복한 뒤 뇌혈류를 측정했더니 평균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의 양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80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 루틴을 2주 동안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의 표현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그분은 이후부터 약을 줄이고도 하루가 훨씬 생생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한 발로 서기. 이건 단순해 보여도 정말 강력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균형을 잡는 동안 전두엽, 손의 평형감각신경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뇌의 거의 모든 부위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 동작은 넘어짐 방지에도 탁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뇌 회복력입니다. 실제로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력과 판단력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10초만 해보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1분까지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 항상 벽이나 의자에 손을 대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루틴의 핵심은 짧고 자주입니다. 하루에 딱 3번, 단 3분씩. 그것만 지켜도 뇌는 금세 반응합니다. 뇌는 오랜 시간 한 번의 자극보다 짧고 반복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햇빛을 쬐는 식물처럼요. 조금씩 매일, 그게 뇌가 다시 피어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뇌는 늙지 않습니다.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피가 돌면 깨어나고 움직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피와 자극으로 나이를 잊을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신합니다. 90살이라도 100살이라도 뇌는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해보세요. 입을 움직이고 손을 두드리고 목을 쓸어 올리고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뇌에 피를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루 3번,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이자 새로운 출발의 신호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승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또렷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 3분 뇌에 피를 흘려 보내세요. 그 순간부터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